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후 가정 회복에 대한 환상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회복이 과연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정회복에 대한 진실 첫 번째는요, 가정회복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진심 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랑 상담하면서 제가 배우자 외도를 안 지 지금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배우자에게 오픈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정리한다고 했고, 저도 이런 배우자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회복기예요? 지금 3, 4일밖에 안 됐는데 회복기가 아니다. 서너 달 지나도 회복이 될까 말까인데 무슨 3, 4일 됐는데 지금 심신미약 상태에서 회복을 막 남발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 3, 4일밖에 안 됐다. 뭐 2, 3주밖에 안 됐다. 이럴 때는요, 상간자와 배우자를 떼내고 확실히 떨어졌는지 감시를 해야 될 때이지 내가 용서하고 회복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성격이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용서라는 이 두 글자에 꽂히셔가지고 내가 용서만 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용서라는 거는 내가 용서한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진짜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능한 것이지,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 말만 믿고 용서한다 회복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들키자마자 내 눈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나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막 잘하는 신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상간자와 여전히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상간자와 떨어지면 내 눈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미안하다고 잘한다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겼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너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 그래서 난 너에게 화가 나.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오히려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꿍 하고 외면하고 있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용서하고 회복한다 그런 단어 집어치우시고요. 이것들이 진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것만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진실 두 번째는 외도 직전의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남편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되게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쌤이랑 상담하고 소송도 하고 시키는 대로 박살도 냈다. 그래서 이것들이 떨어진 것 같긴 하다. 내가 증거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안 만난 지 6개월 이상 된 것 같고 확실히 떨어졌다. 그런데 내 와이프가 나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거나 진심으로 잘하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냥 집에서 늘 하던 거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챙기고 그 정도만 겨우 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간남이랑 떨어졌고 와이프 집에 붙어서 잘 자기 할 일 하고 있고 뭐가 문제죠? 그랬더니 나는 와이프가 진심으로 나에게 미안하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본다. 나에게 더 잘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와이프는 아직도 뻣뻣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갑질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보여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사이가 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와이프랑 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막 살갑고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와이프 바람나기 전에는 그런 사이였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원래도 소 다뿌듯하고 대면대면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바람나기 전에도 대면대면하고 소 다뿌듯하고 원래도 사이가 그렇게 살갑지 않았는데, 와이프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제 와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둘 사이에 금이 갈 만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그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해오셨어요. 상간남 떼내려고 소송하고 박살내고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저주저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거 하셨지. 그리고 와이프도 집에 밖에 안 나가고 지금 집에 딱 붙어가지고 애들한테 잘하고 있지.
그거면 된 거다. 그거면 완전 성공인 거고, 이거는 남들이 보면은 가정회복 되었네 할 만한 일인 거니까, 이 더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그거는 와이프랑 싸울 일밖에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더 친밀해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살갑게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미안해 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막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나의 욕심인 거지.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지금 이나마 회복한 가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외도 배우자는 우리의 심정을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하기 전에 배우자 외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인지 상상도 못 했잖아요. 우리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것들은 지금 완전 뇌가 마비돼가지고 도파민이 막 뿜뿜하는 그런 정신병자 상태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인간들이 우리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특히나 회복기다, 상간자랑 배우자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제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우자에게 우리의 이 속내를 알아달라고 막 애걸복걸 막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이거는 길 가다가 강도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나의 이 아픔을 보살펴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지금도 이러니?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이 배우자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돌아왔어. 지 나름대로 가정 안 깼고 돌아와서 가정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막 닥달을 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감정까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시간이 뭐 6개월, 1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거 모르는 인간도 있어요. 평생 바람피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철안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람 피우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그래 네가 나 그렇게 그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해서 내가 헤어지고 돌아왔잖아. 집에 있잖아. 내가 집 밖으로 술 먹으러 안 나가고 외박 안 하고 따박따박 집에 들어와서 너랑 같이 저녁 먹어주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아직도 이 지랄이야?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야?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고 나랑 사랑했다고 이제 와서 왜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한테 막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상간자를 사랑하던 마음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로 봤잖아요. 이 배우자가 나한테 처음에 연애할 때 하던 것처럼 상간자한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 얘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네. 참, 이 사람 지금 나랑 결혼한 지 10년 돼갔는데 나한테 연애할 때 이렇게 하고서는 지난 10년 결혼생활 동안에는 나를 그렇게 소 닭보듯이 하더니 상간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었어?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꽃다발까지 사다 바치는 인간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 나한테도 꽃다발 사달라. 나는 왜 선물 안 사주냐. 이런 식으로 상간자한테 배우자가 하던 것을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걔는 걔고, 걔는 그리고 내가 꼬셔서 따먹으려고 그렇게 잘했던 거고, 처음 만났으니까 그랬던 거고, 너는 나랑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너한테 꽃다발을 왜 사주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기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간격이 절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와이프다, 바람난 와이프가 가정에 돌아왔다, 그러면 저녁에 술 먹으러 안 나가고 그 남자랑 연락 안 하고 애들 밥 제때제때 챙겨주고 애들 겨울옷 챙겨가지고 잘 입히고, 그러면 그냥 회복된 거야. 오케이예요. 그리고 남자들 같으면 외박 안 하고 상간이 안 만나고 집에 생활비 따박따박 갖다 주고 집 나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러면 회복된 거예요.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을 막 요구하고 욕심을 내다 보면 그나마 어떻게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이 바람 피운 배우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시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따박따박 집에 들어오고 어떻게 상간자랑 연락 안 하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평생 죄인 취급하고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 나는 그 니즈를 채워줄 수가 없어. 네가 바라는 건 이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나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뛰쳐나가는 결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회복기에 제가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려놓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갖는 기대를 저 바닥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래, 집에만 들어오면 됐다. 그래, 애들한테 웃어주면 됐다. 생활비 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상담한 그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접시가 깨졌어요. 깨진 접시인데 어떻게 다시 붙여놨어요. 이렇게 쪼각쪼각 붙여놨어. 근데 이 붙인 조각이 어떻게 그 전에 접시보다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이미 깨졌는데 우리가 다른 접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이거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깨진 접시 마냥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아유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단 낫다 생각하고 사는 거지, 깨진 거를 이어붙였다고 해서 그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회복한 다음에 더 잘 사는 부부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렸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다, 부처님이다, 이 인간 별짓을 다 해도 내가 품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여자만 안 만나면 된다, 다른 남자만 안 만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좀 어느 정도 품어줘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그 깨진 접시 위에다가 유약도 바르고 물감도 칠하고 덧칠을 하고 말렸다 칠했다가 그렇게 해야 또 새 접시가 되는 거잖아요. 새 접시를 만들려면 그 노력을 내가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그 노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이 쓴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오셔서 우리 사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